자, 259쪽에 아마 보기 5번 보면 절대값 개념이 거리라고 했지? 절대값 개념이 거리라고 했는데, 계산할 때 요거 같은 경우는 거리에 관한 개념으로 풀려고 하더라도 지금 뭐가 생겨버리냐면 절대값 바깥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거리에 관한 개념으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뽑아서 풀면 잠깐만. 왜 이래? 인터넷이 또 말썽이네. 자, 보면 연결이 좀 안 좋네. 자, 1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돼. 요거 같은 이놈이 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값이야. x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이 식 자체가 절대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그지? 그래서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 구간을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은 구간에서 먼저 해를 찾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쪽은 넘겨주면 3x 3이 돼서 1보다 x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 x, 2 이렇게 나타나게 돼.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빼기 2가 2x 빼기 1보다 작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모두 다 성립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면 이 구간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과 요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간을 합친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합쳐주면 결국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됐지? 두 번째 문제는 이 내부가 0이 되는 지점과 이 내부가 0이 되는 지점 두 개의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x는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의 해가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x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앞에 있는 식은 양수, 뒤에 있는 식은 음수.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세 번째는 2보다 x가 크거나 갈 때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주면 이렇게 해서 2x는 6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 해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합쳐주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or 3보다 x는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푼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부등식의 연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책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덧셈, 뺄셈은 덧셈으로 고쳐서 푼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 대각으로 푼다 가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A 빼기 B라는 거는 결국 이런 의미야. A와 마이너스 B를 더한다는 개념하고 똑같지. 그래서 식을 계산할 때 덧셈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연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고급스하게 들어가게 되면 빼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음수를 덧셈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더하기와 곱하기로 나타나. 그러니까 나눗셈도 곱셈으로 표현해요. 역수를 곱한다는 개념이 나눗셈의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부등식의 연산을 할 때는 그런 법칙을 지켜주는 게 좋은 게 A, X, B와 C, X, D 나타나게 되면 Y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요놈과 요놈 X 플러스 Y의 구간을 계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냐면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D 작은 놈끼리 더한 놈보다는 크고 큰 놈끼리 더한 놈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고쳐서 풀면 돼. 변변 이렇게 더해주면 잠깐만 다시 한번 연결하자. 왜 자꾸 이러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 C, D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요놈보다 크거나 같지만 요놈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더하면 커지겠지? 그지? 크거나 같다 해도 여기가 큰 값이기 때문에 이런 등호가 붙고 빠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 x 빼기 y의 구간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a, x, y하고 y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 y, a, x, b 해주고 마이너스 y의 구간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t와 마이너스 c로 고쳐준 다음에 변변 더해주는 방식. a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y, b 마이너스 c로. 그래서 빼기에 대한 부등식의 연산도 그냥 덧셈에 가는 개념으로 고쳐서 푼다. 우리가 음수를 더한다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 곱셈과 나눗셈은 최소값, 최대값 생각해주면 되니까 꼭 부호가 달라지면 꼭 어떠한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곱셈과 나눗셈 떠나더라도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런 부등식의 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해석을 하자. 덧셈으로 고쳐서 푼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서 한번 보기 1번을 한번 해봐봐. 보기 1번에 1번하고 2번만. 언제? 월요일만. 월요일 셔틀이?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x 2, 1, y 3 나와 있으면 변변 더하면 0, x 플러스 y 5. 크거나 같다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고쳐준 다음에 x 빼기 y. 그러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y겠지?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와 크거나 같다가 합쳐지니까 크다가 되고 작다와 작거나 같다가 계산해니까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덧셈에 대한 이렇게 빼기에 대한 연산으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면 좋고, 그러면 곱하기와 나누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4개를 곱해. 4개를 곱해서 가장 작은 놈을 찾아봐. 그러면 x, y를 계산해주면 요 놈과 요 놈 곱하면 마이너스 3.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크다와 작거나 같다가 곱해졌으니까 그 다음은 가장 큰 놈은 2하고 3하고 곱하는 거니까 6. 그래서 여기는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등호를 붙여주고 곱하기 할 때는. 나누기 할 때는 역수를 계산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빠졌구나.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요거 곱해준 값이 2죠. 그래서 2, y분의 x 이런 식으로 역수를 고쳐준 다음에 이렇게 좀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놈을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 나타난 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럼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보기 2번 한번 해봐봐. 보기 2번에 2번만 한번 해봐라. 1번은 놔두고.
자, 2번을 보면 절대값 x 빼기 1이 3보다 작다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 마이너스 3과 x는 1 플러스 3. y도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개념이죠. 구간 자체가. 그래서 마이너스 2 x 4. 여기는 마이너스 4 y 0 했었을 때 그러면 저거를 계산 2x 빼기 y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2x부터 구해. 2x 범위는 마이너스 4와 8 두 배를 했으니까 빼기 y 하면 0과 4 이렇게 해서 2x 빼기 y는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4 2x 빼기 y 두 개 더해주면 12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와 12 더해주면 8이다.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여기 곱하기는 그냥 대각에서 큰 놈과 작은 놈 이렇게 찾아서 요놈과 요놈 곱한 놈이 제일 작으니까 마이너스 12 이놈과 이놈을 곱한 놈이 제일 크니까 4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1번부터 보자. 자,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두 개의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거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공통해. 그래서 이렇게 연립이란 말이 나타나면 공통, 즉 겹쳐진 부분을 찾아주는 거야.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걸 풀어주면 3x는 6보다 작다.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 첫 번째 걸 풀어주고 두 번째는 이쪽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 이쪽 이항시켜주면 x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를 수직선상에서 범위를 찾아주면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위에 있는 거는 2보다 작다 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겹쳐진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정수 x의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소수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먼저 위에 있는 거 먼저 전개하면 8x 마이너스 4 계산하면 3x 더하기 1이 돼서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5x 5가 돼서 x는 1보다 크다. 첫 번째 식 이렇게 나타났고 두 번째 식은 양변에 10을 곱해서 보면 2x 빼기 10은 5 마이너스 x 해서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3x 계산하면 15 그래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식.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뭘 찾아주는가? 공통해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수직선을 또 그려. 그 다음에 1이 있고 5라는 위치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5보다는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왼쪽 이렇게 해서 겹쳐진 부분을 찾아주면 방향 바꾸면 안 돼요. 5 해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정수가 5지. 나올 수 없는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나타나는 정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이 이야기했었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정수는 5고 나올 수 없는 최대의 정수는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2니까 그 두 개를 빼주면 일일이 세주지 않고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같고 1이 얘기 안 해도 범위가 1이에요. 아 1이야? 마이너스 1은 1이에요. 그래?
잘못 바꾼. 4개. 마이너스가 왜 생겼지? 그래? 자, 밑에 보면 570번, 71번 한번 해봐봐. 570, 571. 그냥 각각 공통의 범위 찾아서 그냥 풀면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 공통 해를 찾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이냐를 물어본 거야. 정수 개수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응? 정수 개수 구하는 문제예요. 정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정수의 개수를 얘들이 이걸 하라고 하면 일일이 다 세요, 손가락으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세말하는 거고, 주로 이제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니까 이제 표기를 할 때는 개수로 많이 물어보지. 단답형 주관. 서술형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같은 데서 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OMR에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범위를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개수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봐. 주호 너는 끝나고 몇 시에 외식 있냐? 형이 이것만 하고 오늘 세트로 땡땡이 치려고 씨. 그 끝나고 오라 그래서 밥 먹고. 너가 오늘 2과목 수업이거든. 형은 수업 응. 원래 그렇게 되겠어요? 3개 듣는 애도 있어. 나중에 대선 같은 경우는. 이과 애들이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3개인 학교들이 있어. 수학이. 3개 중에서 2개 듣는 애도 있고 3개 듣는 애도 있고,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하나 듣는 애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애들도 있고 3학년 때. 육고는 3학년 때 수학이 없어요, 문과가. 대학 가지 말라는 거지 뭐. 원여고하고 육고가 2학년 때 확통을 해가지고 문과 애들이 수업이 없어, 3학년 때. 그런데 이게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하냐? 끌어줘야지 하지. 그냥 내신에 급하면 또 공부 안 하게 되고. 3학년 때 가지고 문과 애들이 문제지. 다른 학교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초심을 잃지 마. 내가 시험 끝나고 딱 요번 시험 끝나고 딱 그런 느낌 들었을 거 아니야. 요번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야지. 일주일을 못 가죠. 3학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학을 해야지. 한 달, 2달 지나면 눈앞에 있는 내신이 급한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거 571번 있잖아요. 응. 이번에 뭐지? 구했거든요. 응. 뭐 이거 했을 때? 요놈하고만 해야 돼. 이것만 해야 돼요? 아니.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2개를 해야 돼.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이거 한 개와 요렇게 한 개 해서 이 2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크기 순으로 풀어야 돼. 나왔는데 여기 사이 접수가 더하라고 나왔거든요. 응. 근데 18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 합해보니까 응. 문제의 답은 18이었어요. 틀린 거죠. 이거 x는 8보다 작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4, 5, 6, 7이잖아. 11, 22. 답은 4번이네. 근데 진짜 그 중간고사 한번 보니까 진짜 뭔가 인생이 많이 그런가 뭔가 느낌이 세요. 근데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요. 한 번 망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서너 번 망치면 대학 가기 힘들 수 있는데, 서너 번 망치면 취소하면 되지.
남의 이야기라고 내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방법이라는 건 다 있는 거야. 근데 선택지가 나빠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니네들이 뭐 하나가 어떤 일들이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결과가 안 좋고, 뭐가 이제 실패를 했어. 인생에서 니네들 사업을 하더라도 실패했다고 다이빙하는 놈들 있잖아. 다이빙하는 놈들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을 할 때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만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뭐냐면 다시 재도전하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실패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좀 많이 맞지는 않아. 실패한 놈은 계속 실패해요. 왜냐면 성공하는 데 이유가 있는데 그 성공하는 이유를 못 찾으면 자기가 왜 실패하는 이유를 못 찾고, 니네한테 자꾸 그거를 피드백을 할 때 중간고사 끝나고 나고 피드백을 했잖아.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니네들이 그거를 인생의 모티브로 가야 돼. 니네들이 앞으로 뭔가를 겪었을 때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니네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아씨 나 왜 이랬을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성적만이 아니라 니네 인생에서도. 그것보다는 내가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를 어떤 과정으로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실패했을까를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했었을 때는 이 되풀이되는 내용을 안 해야 돼. 그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나는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성공하겠지 막연하게, 그럼 똑같이 실패해. 왜냐하면 실패하는 이유를 못 찾았고 그게 고쳐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운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칠기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운이 좋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상황이 그렇게 안 받쳐주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사실은. 근데 내가 분석을 해봤어. 나는 완벽했어. 근데 시대가 나를 안 받쳐준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시대를 잘 선택을 해야지. 시대를 보는 눈을 길러야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조건 성공을 하진 않아. 실패 확률이 무조건 존재해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도 그 이야기 했잖아. 수능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 수능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날 배탈 났어. 그래야 2교시 시험 중간에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갔어. 못 들어가잖아 다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수학이 96 아니면 100 나왔던 친구란 말이야. 수학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야. 근데 2교시 수리 영역 시간에 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결국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런 친구들. 근데 야,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어. 그럼 끝이야? 아니잖아. 재수라는 거는 내가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수하면 니네 기회비용이 사실은 1억이에요. 1억. 정확하게는. 그 1억도 낮게 잡았을 때 1억이야.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은 더 올랐을 거야. 내가 이걸 계산한 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니네들이 재수하게 했을 때 니네가 잃는 돈은 1억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재수할 때 1억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야. 모든 게 1년이 늦어지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니네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게, 모든 것들, 승진도, 호봉도 모든 게 1년이 늦어지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맨 마지막에 월급도 한 번을 더 타는 거야. 1년을 연봉을 덜 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니네들이 모든 것들이 인생이 1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1년이란 값어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다만 방법이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재수를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수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강남 쪽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거의 70%가 재수까지를 감안하면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벌이 돼야지, 좋은 학과를 가야지 미래가 밝다. 그리고 이제 학벌 지상주의가 아직까지 안 없어졌잖아. 우리 어머님 세대, 선생님 세대, 선생님 밑에 세대 달라지겠지. 선생님이 아이였을 시대는 달라질까? 나부터서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공부를 시키지도 않아. 별로.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 억지로 시키진 않아. 대신에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해. 그냥 기회만 주는 거야. 한번 이거 해봐. 나쁘지 않으면 계속 해봐. 판단이 서지가 않았을 때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뚜렷한 생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선생님의 생각이고 모든 부모님들의 가치는 다 달라요. 그래, 니네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공부를 해야 시켜야 되겠다고 싶으니까 부모님들이 보내는 거지만, 그렇잖아. 그거는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선생님도 원장이니까 당연히 하고 나면서 애들 보고 수학을 반드시 학원을 다녀야 된다.
라는 전제는 뭐냐면 니네들이 성적을 수학이라는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학교 현실에서는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그거야. 하기 싫은데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가면 돼. 다닐 필요 없어요, 학원.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다닐 필요가 있지만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나가 있고 시간 때우고 그러면 뭐하러 다닐 이유 없지, 학원. 나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난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교육하는데 남의 자식들이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똑같은 거야. 선택이라는 거는 니네하고 또 니네 10년 뒤하고 그 10년 뒤는 계속 달라져요. 선생님 때는 대학교를 가면 똑똑한 놈, 대학교를 못 가면 조금 이제 반은 대학교를 많이 20%는 대학교를 가고 30%는 전문대 이상 가고 50%는 대학을 못 갔단 말이야. 선생님 시대 때는. 근데 니네 시대 때는 어때? 가고 싶으면 90%는 대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어디를 가느냐의 차이지 대학은 누구나 가. 그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때 그 인원이 니네가 대학교 때 들어가는 인원하고 똑같아. 그럼 선생님 때 고등학교 학벌의 기준이 니네 대학교 학벌의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더 뭔가의 고급 지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학교에서 못 배워요. 왜냐하면 학력을 그만큼 덜어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공부에 대해서 가려면 대학원을 가야 돼. 시대가 하나씩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근데 니네들을 보고 무조건 대학교를 가라? 그것도 웃긴 거야. 꼭 대학교를 가야지 니네들이 뭔가 기술을 얻고 하는 건 아니야. 경험적인 측면은 되게 무시를 못해요. 대학교는 가면 안다라는 개념은 되게 많이 늘어나. 보는 눈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너네들이 배울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걸 배우려고 해야 돼.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의미 없이 대학교 다니면 의미 없겠지, 그것도. 내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고. 꼭 그게 학습만이 아니야. 니네가 기술을 배우고 싶다? 대학교 갈 이유 전혀 없어요. 기술학교 가세요. 그게 훨씬 더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갔다가 오히려 때려치고 여기가 뭐야? 무슨 택? 아씨. 폴리텍? 간단 말이야. 일반 4년제 대학교 갔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여기를 가는 이유는 뭐냐? 대학교 다녀봐야 기술적인 부분 배우는 거 별로 없어. 근데 사회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알게 모르게 겪는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대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대학교에 배울 게 많지만 진짜 니네들이 뭔가의 특별한 나만의 기술을 배운다라고 하면 전문 기술학교를 가는 게 맞아. 그래서 때려치고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공장으로 취직하는 애들도 많아요. 오히려. 일반 4년제 다녀봐야 못 간단 말이야. 뭐가 있어야지 실력이 없잖아, 대신에. 회사에서 필요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별로 많지가 않아.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돼,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면서 니네 짬짬이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짬짬이 공부 안 하고 그냥 대학교 학교만 졸업해가지고는 결코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대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 학과 공부에 충실해줘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성실성이 있어야 되니까 학점을 좀 잘 받는 게 좋지. 그래서 대학교를 가기 위한 목적에서 니네들 이제 대학교를 가냐 안 가냐? 고등학교 내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보면 목적이 없어, 공부를 할 때. 응? 목적이 없으니까 뭐야? 열심히 하질 않아. 니네들의 열심히와 선생님의 열심히의 관점이 되게 다른 것 같아. 선생님의 열심히는 공부 양을 많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강조를 하지만 니네들은 공부를 10시간 하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거고 공부를 2시간 하면 되게 공부를 적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니야. 2시간이 10시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요즘엔 더 많아.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요? 나는 보여. 제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공부를 하려고 10시간 앉아있는데 10시간을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옆에서 봐도. 근데 2시간을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집중력이야.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성적에 비해서. 그래서 나 그런 이야기해. 집중을 잘 합니다. 근데 집중력을 조금씩 늘려서 2시간 공부한 거를 2시간 10분, 20분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놈이 10시간 공부한다고 2시간 공부한다면 10시간 해놨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보가 돼버려. 10시간 할지는 몰라도. 왜?
이제 억지로 하는 거거든. 재미가 없거든.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결국 내가 늘려나가더라도 니네들이 하는 거는 지금의 공부 시간에 비해서 이 학원에 와서 공부 시간을 늘려달라는 소리 안 해. 니네 공부 시간을 최대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거야. 조금 더. 그러려면 뭔가 알아야 되잖아. 뭔가 알아야지 이게 집중이 되지.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응? 다른 학원들은 이제 니네들한테 공부시키는 학원이면 선생님이 알려줘서 니네들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같은 시간을. 그래서 니네들이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효율성이 있으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많이 하는 거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1번 볼게요. 4x는 x 빼기 9보다 크다. 3x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식. 이쪽으로 넘겨주면 5x. 얘가 두 번째 식.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x는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왔어. 그러면 정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 나올 수 있는 최대의 값과 나올 수 없는 최대의 값은 마이너스 3이죠. 빼주면 8.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을 먼저 나누고 가. 그러면 x 이렇게 넘겨주면 첫 번째 x는 4보다 작다 나오죠. 첫 번째 식. 두 번째 1보다 x는 크다 나오죠. 그래서 2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x의 값을 합을 구하라 했는데 이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가로로 연 부등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거와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2x 빼기 6과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와 3x 마이너스 6. 요걸 계산해야 돼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등식은 다르게도 돼요. 다른 두 개만 짝지어주면 되는데 부등식은 이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x는 8보다 작다. 요거 넘겨주면 2x 8에서 4보다 x는 크거나 같다. 정수 x의 값은 4, 5, 6, 7이니까 요거 더하면 22.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2x 빼기 6. 2배 해서 3x 빼기 1. 이 순서와 그 다음에 여기는 6을 곱해주면 9x 빼기 3. 6을 곱해주면 2x 빼기 24.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5, x. 여기는 7x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7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똑같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이제 미정계수가 나와 있어. 또 선생님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강조를 해야 되는데 부등식 처음에 할 때 선생님이 경계값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야. 부등식에서의 이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야. 자, 그 개념을 여기다 도입하면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 상대적으로 뭔 소리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봤었을 때 등호가 붙어있네. 작거나 같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해중에서 등호가 붙어있는 값은 경계값이 얼마예요? 5지.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그렇지.
4 곱하기 5 빼기 a는 2 곱하기 5 더하기 2와 같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a는 8.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3x 플러스 b는 5x 플러스 6. 그러면 여긴 등호가 안 붙어 있지? 안 붙어 있죠? 경계값이 마이너스 4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5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6. 이렇게. 선생님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x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x의 개수가 크잖아. 그러니까 작은 쪽이잖아. 작거나 같은 x가. 그러니까 이쪽의 경계값. 이렇게 구별하면 돼. 만약에 둘 다 등호가 붙거나 둘 다 등호가 안 붙어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0.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8, 6 하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굳이 이걸 다 풀어놓은 다음에 푸는 것보다 그냥 부등식의 경계값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다? 그러면 이런 의미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다라는 거는 3개는 되고 4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걸 좀 생각을 해봐. 그리고 부등식에서 위의 거와 아래 거 중에서 정확하게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위의 거죠. 그래서 위의 거를 풀어보면 5x 더하기 2, 2x 더하기 5에서 먼저 풀어주면 3x는 3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그러면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여기가 작거나 같다란 말이야. 그러면 1보다 크고 x가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얼마가 들어와야 돼? 정수가 3개 되려면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숫자가 이 네모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정수가 3개니까. 왜? 5가 되면 안 되지. 4가 되면 돼. 4 사이에 나타난 숫자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놈의 해를 찾았을 때 저걸 계산하면 3x 더하기 3 빼기 a 2x 더하기 3 해서 x는 a 이렇게 나타난잖아. 맞죠? 그럼 이 a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됐어요? 그래서 답은 4, a, 5가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경계값의 범위가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얼마와 얼마 사이에 나타나야 되느냐. 위에 있는 쪽에 경계값은 찾았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경계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문제하고 똑같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접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냥 4를 넣는 게 아니라 4랑 대전된 범위까지. 그렇지. 정수가 3개라고 했지 값이 3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수가 3개가 되려면 범위가 나타나지. 정수로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수가 3개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줘야지. 먼저 573번 4번 한번 해봐봐.
자, 1번 문제에서 x가 부등식 해가 2 개의 공통해가 3밖에 없다라고 한 거잖아. x는 3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둘 다 경계값이 3인 거야. 그럼 뭔 소리야? 경계값이 3이다라는 거는 3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3 곱하기 3 빼기 3은 3 더하기 a. 이런 의미야. a는 3. 2 곱하기 3 빼기 4는 3 곱하기 3 빼기 b. b는 1. 이렇게. b는 7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의 경계값에 등호가 안 붙어져 있지? 그러면 요놈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마이너스 2 더하기 6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5에 나타나는 이 값은 여기에 대한 부등식의 경계값이니까 5, 25 빼기 a는 5 더하기 6해서 a는 14. 이렇게 해줘버리면 간단하지? 됐죠? 두 번째 문제는 정수 x의 개수가,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다라고 했으니까 풀 수 있는 쪽을 먼저 풀어. 자, 이쪽을 풀었더니 x는 얼마보다 작다가 나와? 5보다 작다 나오지. 자연수가 2개가 되려면 얼마보다 크다가 되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4와 3을 포함해야 되니까 3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면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2보다는 요 네모가 커야 되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 3보다 작아야 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 잠깐만.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3과 4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됐지? 그 약간의 경계값은 넣어보면 돼. 2가 들어오면 3, 4 2개잖아.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붙어. 3이 들어오면 3보다 크다 해버리면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호가 안 붙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경계값이 이거고, 그러면 여기를 풀었을 때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2x에서 요놈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2분의 a-3의 범위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2배를 해주면 4 a-3 6이 돼서 7 a 9. 그래서 7과 8 2개 더해주니까 답은 15.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부터 할게요.